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오늘은 제7장 공공조달 분쟁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인 ADR과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정립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제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룹니다. 조정과 중재의 효력 차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주요 쟁점이므로 학습 시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 분쟁은 수요기관의 공익성과 조달기업이 사적 특성이 대립하며 유발됩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자격 요건의 공정성이 쟁점이 되며 이행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이 주된 이견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후 단계에서는 지체상금 부과나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등이 갈등의 대표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조달 프로세스의 단계별 대표적인 분쟁 유발 원인을 상호 올바르게 연결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달 계약 소송은 성격과 주체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구별됩니다. 대등한 주체 간의 갈등을 다루는 민사소송은 사법을 적용해 일반적인 경제관계를 조율합니다. 반면 공익을 위해 우월적 위치에서 행하는 행정소송은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며 부정당 제재, 참가 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의 사법상 대등성과 행정소송의 공법상 행정처분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소송 이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 절차를 ADR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이의신청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을 배제하고 단심으로 효력을 확정하는 중재제도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비교하여 분쟁조정제도가 가동될 때의 절차적 장점과 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바르게 연계해 두십시오.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인 ADR은 조문상 화해, 조정, 중재의 세 구조로 분류됩니다. 화해는 당사자 간 양보로 해결하고 조정은 제3자가 조정안을 권고해 합의를 도모합니다. 중재는 사전 계약적 합의에 의거해 단심인 중재 판정에 구속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공공계약에서는 양당사자 합의 하에 조정과 중재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여 집행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세부 유형과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는 조정과 중재를 연계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조달기업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중앙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거나 통지가 부재한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제기 기한인 안날 25일과 있은 날 30일 기준 수치를 상호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양 당사자가 제시된 조정안을 최종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당사자 간의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사법상 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식 간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절대적인 기판력은 적용되지 않아 한쪽이라도 동의안을 거부하게 될 시에는 소송 절차로 이행해야만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조정 성립 시 부여되는 법적 성질인 합의 간주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 관련 법령의 최종 유권 해석 권한은 법령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정식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이 특정 조항의 의미를 공식 판단하여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조달청은 국가중앙조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실무 질의회신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이는 법령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행정적 표준 지침선이 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 권한이 재정경제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로는 과도한 참가,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의 자의적 해석을 들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조달 대상물의 인위적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 예외 조항을 위법하게 적용한 사례가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정 오류는 사전 규격 공개와 해석 준수를 통해 예방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예방 수단을 올바르게 도출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계약보증금은 조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저버릴 것에 대비한 담보장치입니다.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전액을 국고에 몰취하는 처분이 성립하며 과다할 시 법원이 재량 감액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기본 성격인 손해배상의 예정과 법원 감액이 원천 배제되는 위약벌의 성질 차이를 비교해 두십시오.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포기하면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반면 이행 완료되거나 발주기관 귀책 및 불가항력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분할 이행 가능한 계약이라면 완료된 부분에 매칭되는 보증금은 즉시 반환 처리합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조건과 예외적으로 조달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보증금 귀속 관련 주요 판례입니다. 발주기관이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불법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이행을 정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보증금 국고 귀속은 무효화됩니다. 또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는 보증금 귀속이나 반환 산정 시 총괄 계약 금액이 아닌 개별 차수별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기계속 공사와 같은 특수계약에서 보증금 산출의 근간이 연차별 계약이라는 판례를 확인해 두십시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계약의 공정질서를 침해한 조달기업에 대해 법정기한 입찰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한 조치는 사법상 페널티가 아니며 공공복리 수호를 위해 처분청이 우월한 권한에서 집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 청취 단계를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적법 절차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숙지하십시오. 행정청의 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 강도가 가혹해 조달기업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으로 소멸됩니다. 단순 실수를 고의 기망으로 규정해 최고한도 제한 처분을 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위반 동기와 처분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 원칙 적용 요건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 처분을 받은 조달기업은 구제수단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실손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 소명될 때 적용되어 입찰 자격을 유지해줍니다. 취소 소송 단계에서는 처분을 가한 피고, 행정청이 처분 사유의 존재를 법원에 증빙해야 합니다. 구제수단인 집행정지의 세부 소명 요건과 행정소송 시 처분의 입증 책임 주체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허위서류 제출 제한 조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위조 목적이 실제해야 하는 고의성 요건입니다. 둘째, 낙찰 결정 등 계약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서류여야 하는 중대성 요건입니다. 셋째, 실제로 발주기관에 전산 또는 서면 접수가 완료된 제출 행위의 성립입니다. 단순 과실로 발생한 오기와 의도적인 허위 서류 변조 조작 행위를 구분하는 판단 지표를 기억하십시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발주기관은 다각적인 후속 제약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찰 과정 중에는 해당 자격을 박탈해 무효로 처리하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계약 성립 후라면 즉시 계약을 전면 해제 처리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몰취 귀속시킵니다. 더불어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검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허위서류 조작 적발 시 수요기관이 취해야 하는 다각적인 행정조치들의 종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정 규정은 4가지 핵심 제재 기둥을 운용합니다.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이행 과정의 비위를 시정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제재, 그리고 부정이득을 거두어들이는 부당이득금 환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달시장 정화를 유도하는 4대 제재 수단의 집행 개념과 대상을 상호 올바르게 연결해 기억하십시오. 해제와 해지는 소멸 도달 시점에 법리 차이가 존재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소급표가 적용되어 계약 체결일로 소급 무효화시키며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합니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가 적용되므로 해지 고지일 이후에 미래 이행만 정지되며 기 완료된 과거 이행분은 정당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급표가 작동하여
원상회복을 가동하는 해제와 장래효가 적용되는 해지의 민법상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계약 소멸은 원인 제공 주체에 따라 사후 처리 형태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조달업체의 납품 거부나 위조 서류 제출 등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과 제재 처분이 집행됩니다. 반면 발주기관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과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집니다. 수요기관의 임해 해제 사유 발생 시 민간기업의 적정한 손해배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파악하십시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동되는 규제 처분입니다. 본 제한 조치가 발령되면 나라장터에 전산 등록되어 제재를 가한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 공공영역 전체의 입찰 참가 자격이 처분기간 전면 정지되는 강력한 대외 효력을 수반합니다. 부정당 제재의 입찰 참가 자격 정지 효력이 단일 기관이 아닌 대외 전 공공영역에 미치는 광범위한 범위적 특색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입찰 담합, 서류 위조, 이행 거부, 뇌물 공여, 중대재해 발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사전에 가격을 모의하는 입찰 담합 행위는 공정조달의 기본 가치를 원천 부정하는 무거운 반칙 행위입니다. 이에 적발된 조달기업은 규정에 따라 가장 긴 자격 박탈 조치를 받습니다. 위반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두고 이것이 부정당 제재 처분 범주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재 기간은 위법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의 법정 범위 내에서 가해집니다. 사전 위반인지,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 처분이 고시됩니다. 다만 참가 제한 처분이 국민 실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재 기한의 법정 최대 한도가 2년이라는 규정과 예외적 과징금 대체 수단 조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부정당 제재와 구별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제재는 이행 중의 비위를 확인해 시정하는 과정 통제 수단입니다. 단속 대상인 핵심 6대 금지 유형은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직접 생산 위반, 원산지, 조작, 규격 미달 자재 납품, 부당행위 위반, 그리고 우수조달 물품 지정 취소 관련 행위입니다. 직접 생산 위반 및 원산지 위반 사유 등이 불공정 조달 제재 소관에 속한다는 점을 부정당 사유와 구분하십시오. 불공정 조달 단속은 대외 전용 신고센터 접수로 시작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전문 공무원이 조달기업에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불시 현장 실태 조사를 개시합니다. 단속 결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조치로는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우수조달 물품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이 집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증빙 제출을 고의 거부한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제재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위법 행위로 조달 단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자에게 불법 이득을 거두어 국가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실비 회복의 원리에 입각해 작동하며 환수액은 정당한 금액에서 실제 수령 대금액을 차감해 구합니다. 저가 자재 무단 도용이나 세금 계산서 위조 등 원가 부풀리기가 원인이 됩니다. 환수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성질보다 정부 손실의 실비 회복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부당이득 환수 총액은 편취이득 원금의 위반 행위 착수일부터 적발 고지일까지 법정 가산 이자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행정청은 기업의 환수 명세를 통지하고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합니다. 만약 조달업체가 고의로 대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 행정청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하여 기업 자산을 강제 압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액은 전액 재정경제부 소관국고 및 수입 계정으로 편입시킵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거부한 체납기업에 가해지는 강제수단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근거함을 이해하십시오. 제1절에서 정립한 5대 핵심 출제 원리를 요약하겠습니다. 분쟁 조정은 제3자 조정을 거쳐 합의 계약 체결로 간주하며 사법적 기판력은 없습니다. 유권 해석 권한은 법령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전담하여 실무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 성격을 지니며 부정당 제재는 우월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의견 제출을 필히 거쳐야 합니다. 쟁점별 핵심 키워드와 개별 법률적 리스크 요소를 일치시키는 종합정리 문항을 최종 학습해 두십시오.
제2절 전체의 흐름을 통할하는 4대 제재 조치를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개별 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소급 혹은 장래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부정당 제재는 전 공공 분야의 조달 참여를 차단해 진입을 격리하는 공법상 처분입니다. 불공정 제재는 품질 불량 및 조작을 시정해 쇼핑몰 거래를 정지시키는 교정수단이며 부당이득 환수는 초과 이득분을 강제 징수하는 실비 회복수단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자 여러분, 오늘 7장을 포함해 공공조달에 의해 전 과정을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권 공공조달 계획 분석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